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윤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숨은 진주를 찾아라. 숨은 진주를 찾으라고 하니까 뭔가 또 좋은 지역을 또 알려주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오신 거 맞으시죠? 어디 지역인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어우, 맞네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숨은 진주는 왜 찾아요? 안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건데 이거 들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어딘지 들으면 뭐 하려고요? 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지고 있다. 안 드신 분들은 무주택자신가요? 자,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아직 손 내리지 마세요. 들고 있는데 나는 이 부동산을 팔 계획이다. 계속 들으세요. 나 팔려고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손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부동산을 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팔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아까 맨 처음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정작 팔려고 한다는 사람은 아까 그 손든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부동산 팔아서 또 뭐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사실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게 부동산이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들도 이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역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 즉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일명 영끌 투자를 못해요.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대출금리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금금리는 해봤자 몇 퍼센트인가요? 아직 3% 안 되지 않나요? 한 2%대?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7%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냥 내 화폐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진짜 하락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 좋았을 때 지방 시장은 그때 올랐어요. 즉 투자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딘가가 떨어져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방 시장으로 가든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간다든가 뭔가 시장이 바뀌었을 뿐이지 투자는 어디론가 다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이제 옥석 가리기 시대다. 그냥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하기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럼 어디가 괜찮고 어느 지역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제가 그 지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왜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당장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의주시하시고 있어야 돼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이 무엇인가요? 1호 공약. 공약적 한번 보셨나요? 1호 공약이 250만 원 공급 공약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요. 왜냐? 1기 신도시 다 합쳐봤자 29만 세대예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공급을 어디다 할까요? 사실 이거는 캐치프라이드 아니면 이런 식으로 250만 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에 가까운 거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급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다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1호 공약이 250만 원 가고, 그래서 2호 공약, 3호 공약들을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죠. 그래서 뭐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너무 좋을 때는 규제를 완화해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 이래야지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하기가 좋아지는 시장이다. 이거를 1번으로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2번, 재개발, 재건축이 왜 좋은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자는 멈추는 게 아니다. 어디론가 내가 있는 이 현금을 갖다가 어디를 투자할까? 이 어디의 개념인 거지. 일단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화폐 가치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관리하는데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살고 싶죠? 근데 신축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투자 금액대를 조금 낮게 들어가고 나중에 분담금을 납부하긴 하겠지만 일명 총매가라고 얘기하죠. 조합 분양가에서 분담금을 더한 게 총매가인데 이 총매가가 예를 들어 8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13억이에요. 사실 요즘 13억짜리 신축 아파트도 없죠. 서울의 은평구에 25평 정도 돼야 13억 할까요? 그런데 13억을 가정했었을 때 내가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 신축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겠죠. 시간이 5년만 지나갔을 뿐인데 5억이라는 돈을 벌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뭐다? 인근 신축 아파트가 그 5년 동안 1원도 안 올라가도 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장은 아니고 약간 횡보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하락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값이 빠진다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13억짜리가 빠져서 얼마 빠질까요? 한 3억 빠질까요? 3억 빠진다고 가정해 봐도 우리는 얼마를 더 벌어요? 2억은 벌죠. 솔직히 2억에서 끝일까요? 이제 신축 대장 타이틀을 얘가 뺏어오잖아요. 더 비싸지겠죠. 다만 이 안전반지는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부동산 가격이 하락장에 오게 되면 더 많이 더 빨리 떨어져요. 왜일까요? 실거주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실거주가 되고 전세도 맞출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재개발 지역 넘버원이라고 말하는 한남 뉴타운에 전세 가격이 1, 2억밖에 안 해요. 매매 금액 근데 얼마? 25억씩 해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가격이 조정된 데도 있어요. 장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전한 데로 가야죠. 재개발 재건축 8부 능선 어디라고 하나요? 관리처분인가? 한 발 더 나아가면 2주 철거까지 끝나고 착공까지 하면 멈출 수 없어요. 왜냐?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실제 정비 사업의 70% 비용은 2주 시점 이후로부터 다 들어가요. 왜? 금융 비용이 막대하니까. 공사 비용이 막대하니까. 사실 둔촌주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둔촌주공이 결국 조합의 패배로 끝났잖아요.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절대 멈출 수 없구나.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인가 나고 2주 철거까지 끝난 지역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눈에 보여요. 3년 뒤면 입주, 2년 뒤면 입주, 이게 보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내가 매수하면 이건 멈추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단기가 많이 밟아나갔기 때문에 안전마진에 대한 폭은 작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지금 이런 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투자의 1원칙이 뭘까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잃지 않고 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차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규제 차이들을 보면서 재개발은 규제가 사실 덜하고 재건축은 심하고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은 알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규제 중에서 딱 하나만 알고 가세요. 바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매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전제 조건 첫 번째, 투기과열 지구 대상입니다.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그냥 단순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투기과열 지구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제가 아까 안전한 투자 뭐라고 했나요? 관리 처분 인가 이후라고 얘기했잖아요. 못 산다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뭐라고 있나요? 2018년도 1월 24일 전 최초 사업 시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전매 금지 대상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혹시 지금 사면 현금 청산이라던데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에서 보니까 막 지금 새로 사면 입주권 안 나오고 막 이 얘기는 다 뭐예요? 공공재개발. 여기서도 어떤 공공재개발? 2사 부동산 대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냥 청산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공재개발 있죠. 5.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대부분의 지역들은 민간재개발이에요. 민간재개발은 지금 사도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물론 재개발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입주권 여부는 또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단순히 새로 샀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아요. 지금 뉴타운만 표시한 애들 너무 많죠. 재개발 지역들 하나하나로 따지면 300개가 넘어갑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어떤 데를 가야 될까요? 그냥 기준점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남뉴타운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안 가나요? 압구정 좋은 거 누가 몰라서 못 가나요? 그거 아니죠. 돈 따라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 여러분의 주택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그냥 돈에 맞는 거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주택자다. 그러면 오늘 세금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냥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 규정인데 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을 샀었을 때 주는 세법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난 것만 사야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난 안전한 데를 갈래, 관처 이후 거를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 거를 찾아보다 보면 싹 3분의 1 토막이 사라집니다. 이 남아있는 3분의 1 중에서 금액대로 찾아보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히 숨은 진주를 찾아주겠다 했잖아요. 찍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되나요? 네. 자, 바로 어디냐? 일단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부터 출발하긴 하지만 광명뉴타운이에요. 이 광명뉴타운은 사실상 준서울의 입지입니다. 지역번호도 02를 써요. 원래 과거에 서울에 편입하려고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7호선으로 가다 보니까 강남까지도 한 번에 가고요. 근데 이 지역이 왜 주목해야 되느냐? 광명뉴타운이 단순히 입지가 좋다? 아니에요. 속도가 다 빨라요. 광명 12구역까지 모두 다 관리처분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광명하면 신축 아파트 촌으로 바뀝니다. 3만 세대 대단지 촌이 돼요. 어지간한 신도시 부질없습니다. 광명이 더 좋아요. 우선 첫 번째 1, 2, 4, 5구역, 10구역을 나눠야 되고요. 9구역, 11구역, 12구역을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누는 차이점이 뭐냐? 제가 전매금지 얘기했죠. 광명시도 투기거래지구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전매가 안 된다 했지만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 사업시 인가 신청한 구역들이 1, 2, 4, 5, 10구역이에요. 얘네들은 관리처분 인가 났지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들은 세법적인 혜택들도 정말 좋아요. 지금 2주 철거 중이거든요. 2주 철거 완료된 곳들도 있고 다주택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는 12.4%의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멸실됐죠.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갈 수 있고요. 종부세 개정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국회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주택자 규제가 아직도 살아남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건축물이 멸실되면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1주택인데 멸실된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어. 종부세는 1주택자 종부세로 간다라는 것도 핵심입니다. 또 양도세가 문제죠. 양도세는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란 비과세 규정도 있긴 하지만 내가 입주권은 권리예요. 주택이 아니라 권리지.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주택세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택세는 들어가지만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A주택을 팔려고 할 때 B입주권이 있었다. 그러면 20% 중과가 붙지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도 핵심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다 피할 수 있는 상품이란 거예요. 더군다나 전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지역들을 갖다가 내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팔면 되는 건데 금액이 얼마로 들어가느냐? 광명 1구역이 제일 가격대가 높아졌을 때는 5억 중반까지 갔었어요. 광명 1구역 좀 멀어 보이시죠? 이 광명 1구역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좀 여기 경사도 좀 있고요. 거리도 역에서 거리가 꽤 됩니다. 한 10분 넘게 걸어가셔야 돼요. 25평형 기준으로 5억 중반대였는데 그럼 당연히 역세권 가고 싶죠? 역세권으로 가려고 하면 1억에서 1억 5천이 더 해야 되고요. 33평을 가고 싶죠? 그러면 여기서 1억에서 1억 5천이 더 넣어야 돼요. 그럼 광명에서도 뭐 4구역에 33평 이런 데는 7, 8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항상 조정장이 올 때마다 조합원들이 너무 많아서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광명 1구역 지금 얼마? 한 1억 조정돼서 4억 중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틈새 시장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위에로 9구역, 11구역, 12구역도 틈새예요. 여기는 못 산다면서요. 오히려 못 사기 때문에 틈새가 돼요. 살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맞춘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희소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데에서는 비싸요. 근데 광명은 오히려 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저 11구역 같은 경우는 내가 사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못 팔아. 근데 4구역 사면 그냥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싸게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5억 언더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광명 1구역에서 돈 조금만 더 보태면 11구역 갈 수 있어.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11구역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직 철거가 안 됐어요. 이주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면 취득세가 1.1에서 3.3으로 가는데 다주택자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8.4, 12.4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자녀한테 사주려 했을 때 1주택자 취득세로 사주고 여기 이제 2주 들어가면 입주까지 한 4년 반 정도면 입주하거든요. 그때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면 된다. 너무 좋죠. 이렇게 광명 뉴타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위 뉴타운도 주목해봐야 돼요. 장위에서도 14, 15구역을 주목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위 14, 15구역은 금액대가 원래 5억 초반까지 가다가 가격이 한 5천 정도 빠져서 4억 중반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장위 뉴타운의 대장이 어디냐? 4, 6, 19역. 여기가 대장인데 얘네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대가 7억에서 8억씩 들어가요. 비싼 거는 9억도 들어갔었고. 그러면 반값이죠, 반값. 물론 반값인 이유는 있습니다. 해당 4, 6, 19역 같은 경우는 2주 철거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았고요. 전매도 가능하고요. 4, 15구역 같은 경우 어떤 사람 주목하면 좋으냐? 아니 4, 6, 19구역이 대장이는데 15구역도 입지가 밀리지 않거든요. 세대수도 많죠. 그리고 상월공역 초역세권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긴 할 거예요. 이제 막 조합설 민가가 났다 보니까 입주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긴 좀 글렀고 우리 애한테 사주려 했을 때 지금 우리 애가 한 대학생이다. 10년 뒤에 입주하면 되겠다. 그래서 반값으로 갈 수 있는 기회 15구역입니다. 그럼 4, 6, 19구역은 어때요? 라고 하면 좋긴 좋은데 여기 갈 돈이면 저는 조금 더 내려와서 이문희경 뉴타운으로 가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장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데 그래도 성북구 장위동보다는 동대문구 이문동, 희경동이 저는 좀 더 좋은 입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동대문구에 각종 개발 호재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제2의 성동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정비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고 나면 동대문구는 정말 좋아질 거거든요. 그럼 이문희경 뉴타운은 왜 또 좋으냐? 1구역, 3구역, 희경 3구역 같은 경우는 다 관리처분 인가 났고요. 여기는 2주 철거로 넘어서 착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정도 지나면 입주해요. 이문 1구역 기준 투자 금액이 원래 한 7억 중반까지 가다가 지금 6억 중반 갑니다. 6억 초반짜리 매물은 나왔다 하면 거래되긴 하지만 간혹 그런 급매물들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리스크가 정말 없어요.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게 착공까지 했다 했잖아요. 2년 2개월 남았다라고 했죠? 그럼 2년 2개월 뒤에 입주인데 투자 금액이 6억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담금 얼마 내느냐? 3억 정도 납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총매가가 한 9억 정도 보죠?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 25평 가격이 얼마? 지금 현재 12억에서 1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억에 샀는데 주변 시세가 12억, 13억이다. 안전마진 못해도 3억 버죠. 6억 투자했는데 2년 만에 3억 버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데들을 가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아마 어렵게 뭔가를 해서 지금장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 가격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할 말 없는데 얼마나 빠질까요? 동대문구의 GTX B노선, C노선 그리고 경전철 막 지나가고요.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청량리 일대들 얼마나 빠질까요? 한 1, 2억 빠진다 해도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할수록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문 1구역 기준으로 해서 6억 중반 얘기했죠. 그건 당연하겠지만 나는 84 타입 가고 싶다. 25평 싫어요 하면 플러스 1억에서 1억 5천. 이문 3구역 역세권 가고 싶어요 하면 또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연도 생각보다 기회인 게, 우리가 재개발 지역 탑5라고 하면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 부가연이에요. 그런데 한남, 성수는 가격이 더 올랐어요. 지금 흑석 11구역이 박인세일이었다가 관리처분인가 최근에 났죠. 이제 그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다 올랐고요. 노량진은 간혹 급매물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세는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연 이하 지역들은 가격대가 좀 조정됐어요. 얼마 빠졌냐? 한 5천만 원 정도씩 빠졌습니다. 근데 부가연도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금액이 부가연 상구역이 9억대로 갈 수 있고요. 부가연 2구역은 잘 찾으면 급매물이 한 10억대로 갈 수 있어요. 원래 부가연 3구역인 2구역이랑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억 넘게도 났거든요. 1억대로 좁혀줬잖아요. 2구역이 오히려 기회다. 단순 초역세권이다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 달라요. 부가연 2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5년 뒤면 입주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좋고, 3구역은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2구역이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흑석뉴타운은 안타까운 게 11구역이 전매금지 걸리기 전에 급매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11구역은 못 들어가고 이제 9구역밖에 못 가는데 현금이 15억 이상 필요합니다. 한남뉴타운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용산은 용산이에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한남동의 입지는 장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뿐만 아니라 뭐 있어요? 용산민족공원, 최근에 대형 호재 나왔었죠. 용산 정비창 부지, 한남뉴타운도 사실 더 올라갈 때가 됐다. 지금 용산 정비창 주변으로는 1, 2억씩 다 뛰었거든요. 아직 그 반영까지는, 한남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남도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 제일 빠른 구역이 몇 구역? 한남 3구역.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입주까지 몇 년?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안전한 지역들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6월 1일 이후로 2억이 넘게 뛰었습니다. 아니 왜 뛴 데를 왜 추천해줘요? 라고 하는데 더 뛸 거예요. 왜 뛰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는데 왜 성수전략정비구역 2억이 올랐을까요? 6월 1일에 뭐가 있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직전에 뭘 발표했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최고층수 35층 규정을 깼죠. 성수전략정비구역 예전부터 말들이 많았었던 게 과연 50층 갈 수 있냐 없냐로 맨날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젠 진짜 간다. 이게 진짜 간다라는 게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2억씩 뛰었고요. 속도 똑같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 다 건축심의 단계거든요. 건축심의에서 진짜 50층을 찍는 순간 가격이 2, 3억이 앉은 자리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성수가 지금도 좋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 한남뉴타운 가격 얼마 들어가냐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 22억에서 2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매매금액 기준으로 18억에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한남은 투자금액 기준이에요. 전세 낀 금액이에요. 물론 전세 1, 2억밖에 안 하지만 매매금액은 한 25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성수전략정비가 매매금액 기준에 얘기해드렸어요. 여기는 전세 끼고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자들밖에 못 가고 또 세입자도 내보내야 되고 현금이 다 들어가죠. 원래 한남 성수랑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성수가 지금 3, 4억이 더 싸요. 그런데 개발 호재는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런데 가야겠죠. 한강변, 초고층, 딱 바로 맞은편이 압구정. 너무 좋은 입지입니다. 그런 지역들. 그리고 성수동은 뭐 트림 아래,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초고층, 초고가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수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전세를 빼는 대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대출이 많이는 안 나와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투자 금액이 잘하면 15억 선에서 18억으로도 정말 최상급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장님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이 안 나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아파트고요. 이거는 뭐예요? 재개발, 즉 빌라를 사는 거잖아요.
단독주택, 빌라 이거는 15억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와요. 다만 매매 금액은 막 20억씩 해도 감정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뭐 대출은 영끌하고 싶어도 3억에서 5억밖에 안 나온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발 호재가 명확한 지역들, 안전한 지역들 중에서 지금 가격이 오른 데도 있지만 많은 지역들은 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된 곳들 중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정말 안전한 지역, 입주까지 얼마 안 남은 지역들도 조정이 됐다. 그럼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정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일단 준비는 하긴 했어요. 근데 예정지를 너무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최근에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죠. 이 대책 내용이 솔직히 맹탕이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사실 유의미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규 재개발 지역을 대폭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쪽 화면 여기 보다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서울에서는 신속통합 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지정하겠다라고 했죠. 이 10만 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뉴타운들 봤었죠. 이문희경 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또 뭐 있었나요? 한남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을 한 9개 정도 지정한 효과예요. 야, 그럼 서울에 뉴타운 9개 지정할 땅이 있나? 재개발로 따지면 재개발 구역별로 보통 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으로는 못해도 50개에서 거의 100개 가까이를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가 예정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리스크가 정말 높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진짜 재개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안전마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단계를 밟아 나갈수록 줄어들긴 해요. 왜냐? 그만큼 리스크랑 시간적인 것들을 떼버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얘기해드렸지만 그건 진짜 안전한 거. 그건 좀 더 앞으로 가면 뭐예요? 사업시행 인가가 있을 거고요. 좀 더 앞으로 가면 뭘까요?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을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가 처음이라고 하면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왜냐? 진짜 하락장이 오죠? 예정지는 그냥 빌라가 됩니다. 그냥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빌라가 아니라 그냥 노후된 거주 환경이 정말 안 좋은 빌라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가격 대비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멈춰버려요. 그런데 멀쩡히 조합 설립 인가 난 데도 그런데 예정지들이 동률 75%가 나올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장이 어려워질 때는 그런 것들도 리스크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듣죠? 왜? 조합 설립 인가난 건 비싸니까. 아까 제가 조합 설립 인가난 것도 얘기할 때 제일 싼 금액이 얼마였어요? 4억 5천부터. 나 4억 5천 없는데? 그러면 예정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근데 예정지 투자를 말리기도 어려운 게 정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정지들은 가격이 막 1, 2억씩 올라간 지역들이 있고요. 노후도도 안 맞는 지역조차도 몇 천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이 시장이 미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다. 근데 진짜 장이 무너지면 여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꼭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다. 여길 보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일단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들이 있는데 선정 지역은 당연히 비싸겠죠. 선정 지역 중에 탈락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선정했었을 때 용산 같은 경우는 11개나 신청했고요. 마포는 7개의 지역들 이런 식으로 신청했지만 여기서 구청에서 4개를 취합해서 서울시에 올렸고 거기서 구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탈락한 지역들이 있겠죠. 그럼 탈락한 지역들이 그냥 냅둬버리기에 좀 아까워.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놨어요. 근데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럼 여기를 그냥 묶어놨을까요? 여기는 노후도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혹은 2023년도, 2024년도
신속통합기획을 선정하려고 했을 때 유력 후보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서울시가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서울시보 3756호를 보시게 되면 도면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주택 얘기도 많이 나오죠. 사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모아서 만든 게 모아주택이에요. 근데 모아주택이야말로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죄다 모아 이러고 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보다도 모아주택의 노후도 기준이 낮아요. 정비사업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노후도를 못 맞췄는데 단순히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노후도가 일반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66.7%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모아주택은 57%만 만족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일반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가야지 되고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 동수를 충족한 걸로 봐요. 근데 모아주택은 20년만 넘어가면 다 노후도를 만족한 걸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로는 아무것도 안 되던 지역들이 모아주택으로는 되네 하니까 막 모아주택 떠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두 번째 때문에 문제예요. 뭐냐? 정비사업의 최대 적이 누군지 아세요? 신축빌라 업자들이에요. 이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재개발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멀쩡하게 조합 설립 인간한 재개발 안 하고 예정지만 떠드는 사람들 있죠. 90%라긴 뭐하고 한 80%는 신축 빌라 업자들입니다. 그럼 신축 빌라 업자들이 왜 재개발을 떠들까요? 그냥 빌라예요 라고 안 팔리니까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잘 팔리겠죠. 그런데 이 신축 빌라 업자들이 예전에 재개발 얘기하다 요즘 다 모아주택으로 넘어갔어요. 왜일까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공모하는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2022년 1월 28일 이후로 새롭게 신축되는 신축빌라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판 것들은 팔았는데 또 신축빌라 막 짓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들어보신 분들 아는 거죠. 이거 입주권 안 나온다는데요? 재개발은 못 팔고 모아주택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 나중에 그 지정될 때 그 전후로 해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다 모아주택을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신축 빌라가 날개뜨다 보면 노후도가 일단 떨어지죠. 그래서 모아주택조차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맞췄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 단독주택 하나 있으면 입주권 하나 나올 거를 막 다세대 빌라 만들어서 10개로 쪼개 팔았어요. 그러면 구축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는 쟤네들이 싫겠죠. 재척시킬 수가 있습니다. 쟤네 빼고 우리 진행합시다. 쟤네 때문에 사업성 안 나오니까 우리끼리만 갑시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일명 화가들이 넘쳐요. 그냥 여기 노후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뭐 가칭 몇 구역 해서 막 갑니다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정비사업이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디가 될 것 같은지 어디가 안 될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데를 가야겠죠? 그러면 이걸 뭘 봐야 될까요? 모아주택 선정된 데를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예정지보다도 모아주택 선정된 곳들은 비싼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격대가 여기서도 높은 데들은 한 3억 정도 투자금액 갑니다. 그래서 재개발보단 싸요. 왜? 모아주택은 재개발 하위 호환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보단 싸지만 그래도 한 3억 선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화곡동 같은 경우는 1억 선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후보지가 아니에요. 그냥 선정된 곳인데 아직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근데 입지가 싫어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에 맡기세요. 내가 여기 예정지라고 하는데 저기 투자를 추천해 주시는 소장님이 눈빛을 보니까 사기 안 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셔서 하시고 투자에 대한 실패도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서 하지 말라라고 못하겠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명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지역들 쭉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권리 산정 기준들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기준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기준을 잡을 때 많은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